이시바 시게루가 되니까 우리 그 땡땡 신문 기자기도 했었고 일본에서 지금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박철현 씨가 페이스북에 한 4, 50분 전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참 다행이다. 예. 이게 그나마라는 게 지금 원래는 일본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기세가 좀 좋았는데 중간에 기세가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쭉 한 걸 보면은 1차 투표는 의원표 50%, 당원표 50%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당원표에서 많이 꺾일 거다 이게 예상이 됐어요. 그랬다며요? 네, 고이즈미 신지로가. 근데 실제로 지금 1차 투표한 걸 열어보니까 당원표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의원표에서는 좀 나왔는데 당원표에서 깎였고 이시바 시기 3강 구도가 됐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랑 이시바 시게루랑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요 3강 구도였는데 이시바 시게루랑 다카이치 사나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없었어요. 예. 이시바 시게루는 아베 신조 시절에 아베 신조랑 워낙 대립 구도를 강하게 형성을 해서 비주류화된 데다가 정치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이러지를 않고. 아니 총리 뽑히기 전에 이시바 시게루라는 그 단어 이름이 이 사람 될 것 같아. 요렇게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 늘 좀 비주류였고 그리고 보통 일본 정치는 파벌 구조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파벌이 없거나 만들려고 했을 때도 이제 작은 파벌을 만들었다가 금방 뭐 공중분해되고 뭐 이런 정도여서 정치력이 그렇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 인기가 없고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사람은 여성 정치인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아베 신조의 정치적인 양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은 만약에 아베야 네. 여자 아베다 이렇게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저 사람 후보 등록이라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을 처음엔 샀어요. 왜냐하면 아베파가 상당히 이제 파벌이지 않습니까? 아베파가 상당히 규모가 컸는데 그치. 이번에 비자금 사건으로 상당히 곤란해진 데다가 아베 신조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구심이 이제 악화되면서 좀 여러모로 어려운 지경에 그 강경파들이 또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젊은 후보가 있었어요. 아베파 소속은 아닌데 예, 고바야시 다카유키라는 젊은 후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다카이치 사나에는 너무 말이 좀 세고 좀 불안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후보 등록을 하려면 추천인을 20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 의원 20명을 모아야 되는데 의원 20명도 못 모을 것 같은데 이런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20명을 어떻게 모았습니다. 이번에 선거 특징이 이 자민당, 일본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몰랐지만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비자금 사건이 있었어요. 파벌들 간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인 모을 때도 이 비자금 문제가 없는 국회의원 위주로 추천인을 채우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자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20인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인데 이상하게 당원들이 야 우리 취향에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 자민당 당원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민의힘에 우리공화당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우리로 치면은 이 국민의힘의 TK 당원들이 그렇지. 다카이치 사나에는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 여론조사를 했는데 막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고이즈미 신지로와 이시바 시게루 정도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봤는데 그래서 이 의원표에 약하지만 당원표에도 좀 나오는 이시바 시게루하고 그다음에 의원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당원표도 어느 정도 나오는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붙으면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기겠지 이런 구도였는데 갑자기 다카이치 사나에가 막 이 극우 파워를 등에 업고서는 막 이렇게 이 세를 불려가지고 3강 구도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 원래 우리 한국 언론에서 붙인 별명이 펀쿨색좌입니다. 펀쿨색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환경상을 했거든요. 환경 대신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이죠.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요? 이렇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기후위기 문제는 뻔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답변이냐 이게. 그래서 별명이 펀쿨색좌예요. 그래서 약간 저 사람 얘기하는 건 항상 알맹이가 없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약간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그래서 조금 난데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토론을 거듭하면서 펀쿨색자 맞네 좀 말이 의미가 없어
특히 두 가지 이슈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 여성이 이제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보수 당원들이 아 그거 싫어. 우리는 전통이 좋아. 남편 성 따라가야 돼. 고이즈미 신지로가 너무하는 것 같아. 이래서 그걸 또 싫어한다 이렇게 됐고 해고 규제 완화. 우리로 치면은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 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규직을 위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민당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당원표가 휙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 1차 투표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시바 시게루하고 다카시 사나의 이제 1대1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사실은 좀 의원들 사이에 인기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구도가 되면은 누구의 의향이 중요해지냐면 뒤에 원로 킹메이커의 의향이 중요해집니다. 킹메이커가 누가 누구를 밀어줄 거냐. 이 다카시 사나의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에 계속 간을 보고 있던 아소다로가 밀어줬습니다. 그랬구나. 이시바 시게루랑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소다로가 밀어줬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사실 원로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는 도저히 못 밀어주겠다고 생각한 아마도 기시다 후미오 쪽에서 좀 밀어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도 고이즈미 신지로를 총리로 만들려고 했던 스가 요시히데가 아마도 고이즈미가 떨어지니까 아 그래도 다카이치는 못하겠고라고 해서 아마 밀어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주요 파벌 중에 지금 모테기 도시미스가 직전에 자민당 간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파벌이 있습니다. 이 모테기파가 아마 원래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 이시바 시게루가 모테기파의 선조 정도 되는 다나카파 수속이었기 때문에 관계도 있고 이래서 아마도 밀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도로 밀어줘가지고 아마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표차 보면은 결선 투표에 나온 표차 보면은 거의 몇 표 차이 안 났습니다. 190 몇 표 대 200 몇 표 이렇게 났어요. 예. 결선의 경우에는 거의 의원표만으로 승부를 하거든요. 1차 투표는 의원표와 당원표 50%라고 하면은 결선은 의원표 플러스 47개 도도부연 대표표인데 아무튼 간에 거의 의원표가 좌우를 하는데 의원들이 거의 이제 반으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발의 차로 이시바 시게루가 됐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어떤 사람이냐면 외교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아까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비둘기파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역사 인식에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군사적으로는 매파에 가까워요. 군사적으로는 매파고 역사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몇 번이나 사과해도 원하는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밀리터리 오타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국방군이 돼야 된다, 자위대가. 그리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거의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해야 된다.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져야 되는데 가지는 것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양해를 얻으려면 그래서 한국에 잘해야 된다? 주변국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에 대해서 영화 평을 해라 이러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무기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밀리터리 오타쿠인데 그리고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뭐 연설 같은 거 하라고 그래도 뭐 연설을 보통 정치인들은 일본 정치도 똑같아요. 뭐 어쩌고가 저쪽으로서 어쩌고가 되고 저쩌고가 됩니다. 이렇게 연설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굉장히 조리 있는 말솜씨로 어쩌고 저쩌고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네. 그렇게 접근하니까는 그래도 다카이치 사나이가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런 측면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기시다가 한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쭉 이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당장은 크게 변화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근데 그래서 더 웃긴 거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됐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반잔에 그걸 반잔을 또 채워올 거라고 하면서 이번엔 잔이 아니고 세숫대야를 갖고 왔을 거거든요. 세숫대야를 갖고 와가지고 반 채워봐 이랬을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은 아베 신조 시절에 주류가 누구였냐면은 아베 신조 그다음에 아소다로 니카이 도시히로 요렇게 세 가지 파벌이 요 세 사람이 이끄는 파벌이 주류였습니다. 근데 기시다 시절의 주류가 누구였냐면 아소다로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그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테기 도시미스 요렇게 파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소다로가
아베 시절과 기시다 후미오 시절을 연이어서 자민당 1인자를 했던 사실은 지금의 자민당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시대도 아소다로가 있었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가 아베 신조의 그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 신조 국장을 치러주고 이랬던 건데 이번 총재 선거를 통해서 아소다로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원래 기시다에 파벌을 하고 요쪽은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약간 온건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베랑 한편이 되면서 그럴 수 없었던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약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이 초창기에 기시다 정권하고 이 기시다 정권한테 막 퍼주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퍼주고 막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협상하기 상당히 좋은 구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본 자민당이 어쨌든 반으로 쫙 갈리긴 했지만 주요 파벌 중에 온건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지금 갑자기 잠깐 열렸기 때문에 이때 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미 내줄 거 다 내줬다. 너네가 온건파가 됐으니까 우리가 내준 거 다시 갖고 와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단견이었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난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